그리고 관찰을 선생님들이 이제 매일 1시간씩 산책하기 혹은 30분씩 산책하기를 하시면은 계속 다른 곳을 산책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1년, 2년 반복되는 시간 사이로 매번 다른 곳을 가기는 쉽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는 좀 계속 같은 곳을 가게 되실 텐데 같은 곳을 가면 전혀 깨닫는 바도 없고 나에게 손해가 아닌가라고 느끼실 수 있는데 전혀 아니에요. 아마 같은 곳을 매일 가보시는 분들이라면 충분히 알고 계실 것 같지만 계속 같은 곳을 관찰하다 보면요. 일단 같은 것을 봐도 내가 좀 더 세밀한 것까지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정말 같은 것 중에서 하나가 어떤 게 있냐면 이럴 때 있어요. 내가 만약 매일 아침에 10시에 산책을 해요. 1시간 동안. 그런데 10시 30분쯤 늘 마주치는 할아버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 할아버지는요. 매번 같은 시간에 옵니다. 하지만 그 할아버지를 만났다고 해도 그 할아버지가 조금씩 더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날은 저 할아버지가 까만색 비닐봉지를 들고 갔었네 매일 이런 거 발견하실 수 있고 또 어떤 날은 저 비닐봉지 옆손에는 할머니 손을 잡으면서 항상 가고 있었구나. 할머니랑 항상 손을 잡으면 걷는 할아버지구나. 이런 거 발견하실 수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저 비닐봉지 안에는 뭐 어떤 게 들어있을까 하는 의문점도 같이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좀 더 세밀한 것까지 관찰을 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것도 하나 예를 들까요? 제가 첫 책을 냈을 때 한 6개월가량을 매번 똑같은 커피숍을 갔어요. 이거 그리고 참고로 책 쓰기 할 때 굉장히 도움되는 루틴입니다. 매번 똑같은 데 가서 매번 똑같은 메뉴를 시키고 매번 똑같은 자리에 앉아서 매번 똑같은 시간에 대부분 글을 썼어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그 공간 안에서 좀 더 세밀한 것까지 보이게 되더라고요. 나중에는 그 커피숍 안에 직원, 아르바이트생이 몇 명인지까지 다 알게 되고 심지어 오전에는 어떤 아르바이트생이, 오후에는 어떤 아르바이트생이, 그리고 저 사람은 아르바이트생이 아니고 점장님이네. 뭐 이런 것들까지 다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같은 곳을 본다고 하더라도 많은 것들을 관찰하실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관찰을 하게 되면요. 내가 애정을 가지고 봐야 점점 더 잘 보이게 되거든요. 내가 애정이 생겨야 그거 한 번 더 보고 이름도 알고 싶고 뭐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관찰을 하다 보면 내가 세상에서 사랑하는 것들이 점점 늘어나게 돼요.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것들이 늘어나게 되고 내 주위를 내가 사랑하는 것들로 채우는 것, 저는 아주 그것이 관찰로 얻었던 눈에 보이진 않지만 좋은 효과였다고 생각해요. 원래 저는 되게 제 첫 책 제목이 무심한 듯 씩씩하게이기도 했지만 진짜로 무심하고 진짜로 좀 자기 삶이면서 되게 삶을 관망하고 되게 좀 시니컬하고 그런 면들이 있었는데 매일 산책하고 글을 쓰면서 사랑하는 것들이 정말 많아지게 됐어요. 그래서 세상을 관찰하는 일은 그것들을 사랑하게 되는 일이라고 좀 정의를 내려봤습니다. 이거는 제가 브런치에서 썼던 글의 마지막 부분을 가지고 왔는데요. 그래도 오늘 문득 두부가 좋아했던 그 양주의 이름은 잊어버렸지만 색깔이 떠올랐다. 아마도 읽는 동안 무언가는 머릿속에 남는 모양이다. 이 글은 거의 저 뼈대 그대로 작성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산책의 의미는요. 사실 산책을 하고 나면 글 한 편이 그냥 나오게 되는 거예요. 저는 책상에 앉아서부터 고민을 시작한다? 그런 것보다는 산책을 할 때 이미 많은 부분을 결정 짓는 거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리고 산책하고 커피숍에 가서는 거의 바로 그냥 글을 쓰는 거죠. 네. 그리고 제가 관찰하는 방법이라고 3가지로 이렇게 분류를 좀 해봤는데요. 요거는 글쓰기로 한 달에 100만 원 벌기라는 저의 책에도 아주 상세하게 잘 나와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좀 웃긴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된다고? 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했어요. 하지만 의외로 도움이 된다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고요. 당연히 이 방법만 있는 건 아니겠죠. 선생님들이 보실 때 관찰을 할 수 있는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을 사용을 하셔도 좋습니다. 관찰하는 방법 3가지로 나누어 봤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잘 보는 겁니다. 눈을 뜨고 있으니 잘 보이지 않겠냐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여기서 포인트는요. 내가 자주 보지 않았던 혹은 그냥 이렇게 스쳐봤던 것들을 문득
깨닫고 그거를 좀 자세하게 보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이런 거 좀 정하시면 좋아요. 내가 평소에 자주 만나는 사람이 있고 자주 만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는 지금은 초등학생 아이를 키우는 엄마가 돼서 애들 엄마를 거의 만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가 조금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원하든 원하지 않든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을 굉장히 많이 접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는 산책을 갔을 때 그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은 그렇게 자세히 보지는 않았겠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봐도 내가 이미 알고 있는 행동들을 할 때가 많으니까요. 하지만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런 것 같네요. 40대에 정장을 입은 남자 좀 생각보다 자주 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이제 그런 사람들을 위주로 좀 보고 더 자세히 관찰을 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20대가 아니라 그 중학생 남자아이 그런 친구들도 많이는 못 보는 것 같아요. 제가 또 강의를 많이 다니는데 대부분 일단 성인이고 학생들도 고등학생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중학생 글쓰기 수업 잘 열리지도 않고 쉽지 않겠죠. 생각만 해도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잘 보는 것은 내가 자주 보지 않았던 연령대 혹은 모습을 찾고 그리고 이제 거리를 나서서 그런 바운더리 바깥에 있는 내 바운더리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잘 보는 것을 추천하고요. 그리고 잘 듣는 겁니다. 저는 잘 듣는 것이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듣는 것은 내가 자주 마주치지 않는 나이대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듣는 겁니다. 이거는 산책도 산책인데 산책을 하시다 보면은 어떤 커피숍 같은 공간에 들어가게 될 때가 있잖아요. 그때 좀 옆자리에 앉은 테이블의 대화를 좀 들어보는 것이 좋아요.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면 엿듣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요. 그 공공장소에서 큰 소리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들을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만 들으시면 돼요. 귓속말 하는 것까지 굳이 들을 필요는 없고 내 귀에 들리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이제 들으시면 되는데 그 중에서도 내가 평소에 자주 만나지 않는 그런 직업군에 있는 사람들의 언어 잘 들어주시면 좋습니다. 나이대별로 하는 단어가 다르고 쓰는 단어가 다르고 직업별로 또 쓰는 단어가 굉장히 달라져요. 그런 거 잘 들어보시면 도움이 되겠죠. 그 바이브가 있잖아요. 그거를 관찰하시는 것이 글쓰기에서 도움이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글쓰기는 사실 다 가짜 같지만 정말 진짜로 좀 적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옷가게에 들어갔는데 진짜로 어떤 옷가게 직원이 이거 파는 거예요? 라고 제가 질문했을 때 여기 저 빼고 다 팝니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여기 나 빼고 다 팝니다인가?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바로 제가 그 자리에서 메모를 했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리고 만 3세 아이가 배가 아프면 엄마 저 배가 아파서 지금 잠시 화장실을 다녀와야 될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지 않죠. 나 똥! 아니면 또 뭐 있지? 배 아파!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그런 거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잘 상상하기예요. 상상은 이미지에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 이미지를 통해서 더 많이 나의 상상력을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잘 보고 그것에 대한 상상을 해보시는 걸 추천을 해드려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셔츠를 너무 꾸깃꾸깃하게 입은 채로 산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 사람은 왜 셔츠가 저렇게 꾸깃꾸깃할까? 원래 항상 저랬을까? 아니면 전날 무슨 일이 있었을까? 하고 그 전날을 상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상은 이미지에서부터 시작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상상력은 우리가 성인이 돼서도 계속 키울 수 있는 능력 중 하나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저는 상상력을 좀 키우는 것을 추천을 해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산책을 하셔가지고 내가 좀 더 많은 것들을 관찰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 관찰이라는 것은 내 안에 소재 창고 그리고 생각 창고 여러 가지 그 창고를 채우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창고에서 내가 어떤 글을 쓸 때 어떤 꺼낼 게 많으면 더 다양한 글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래서 좀 섬세하게 보는 눈을 키우는 것이 바로 산책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어떤 사람이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표현해요. 어떤 사람이 파란색 셔츠를 입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파란색 셔츠를 소매를 풀어서 롤업해서 입고 있었어요.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또 어떤 사람은
셔츠 단추에 세제가 끼어 있는 채로 출근을 한 그는 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무작정 문장이 길어진다고 해서 더 좋은 문장은 아니지만 훨씬 더 독자가 읽었을 때 잘 상상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내 마음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도 잘 관찰하는 것이 정말 소중한 능력이 될 때가 많아요. 나는 뭔가를 보여줬는데 그 사람의 반응이 좋지 않자 내가 다짜고짜 화를 냈어요. 그러면 내가 분노에 찬 게 아니라 사실은 조금 당황한 거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내 감정이 어떤 감정이지 하는 것도 저는 섬세한 관찰에서 출발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관찰을 내 방에서 나 혼자서 하게 되면 계속 같은 생각의 경로로만 흐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바깥으로 나가셔가지고 운동화 끈을 묶고 밖을 걷다 보면 바깥에 아까 제가 바다도 봤지만 다양한 것들이 보여요. 핫도그도 보이고 또 뭐 보이지? 풀도 보이고 지나가는 사람들도 보여요. 그렇게 외부의 것들을 보게 되면 좀 더 다른 각도로 내가 어떤 사건을 겪었다라는 현실은 변하지 않겠지만 다른 각도로 좀 내 사건도 바라볼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글을 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찰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을 듣는 분들에게는 매주 이 수업이 끝나고 나면 여러분 한 주간 꼭 내가 관찰한 거 하나씩 글로 적어 오세요. 그리고 우리 다음 시간에 한번 이야기 나눠봐요 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이거 보시고 내가 지금 당장 관찰한 것도 괜찮고 한 주간 관찰한 것도 괜찮으니까 내가 관찰한 것 중에 이런 건 좀 나누고 싶다라는 것이 있다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또 정성스럽게 답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앞으로 좀 다양한 것들 강의 형태로 전달을 하는데 무리가 없다면 전달을 해볼까 해요. 꼭 글쓰기가 아니더라도 제가 고전을 읽는 거를 좋아하는데 고전을 읽고 혹은 고전이 아니어도 괜찮죠. 뭐 소설이나 뭐 그런 것들을 읽고 그것을 이제 나누는 것도 뭐 이런 식으로 PPT를 띄워놓고 강독 형태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보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컨텐츠도 자주 만들게요. 진짜. 자주 만들어서 조금 더 2026년도 하반기에는 잘 소통하는 사람이 작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할게요.